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을 앞두고 발표된 마지막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려 6,001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단 5.1%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초박빙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도이자 최대 표밭인 서울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대선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분석 영상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전국 지역별, 다양한 연령대별,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별로 나타나는 지지율 흐름을 낱낱이 분석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오늘 오전 다른 방송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서울에서 매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그 내용을 상세히 전달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미니가 뉴데일리 의뢰를 받아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6,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6.9%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8%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5.1%포인트로 이는 통계적인 오차 범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론조사가 대선 직전에 여론의 마지막 흐름을 보여주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발표된 최대 규모의 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명 안팎의 표본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와는 달리 6,000명이 넘는 방대한 모집단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대선을 앞둔 민심의 최종적인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2.9%, 김문수 후보가 43.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불과 0.5%포인트 차이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18.7%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의 표밭입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서울에서 승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대선 역시 서울의 표심 향방이 전체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2%, 김문수 후보가 40.3%의 지지율을 얻어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를 보였지만 서울과 함께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여전히 매우 치열한 접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은 전체 유권자의 42%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뒤처지게 되면 전국적인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이번 대선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지율을 더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TK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60.3%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27.6%에 그친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PK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47.4%, 이재명 후보가 40.1%로 김문수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호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무려 69.8%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문수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강원, 제주, 충청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소폭 앞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70%에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TK 지역에서의 김문수 후보 지지율 60.3%는 아직 TK 지역에서의 보수층 결집이 최고조에 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김문수 후보에게 또 하나의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의 지지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2.9%, 김문수 후보는 43.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특성상 선거 막판에
민심이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후보 캠프는 남은 기간 동안 서울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서도 서울 지역의 접전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한 의뢰로 발표한 서울 지역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2.4%, 김문수 후보가 40.2%로 초접전이었으며 넥스트리서치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40.7%, 김문수 후보가 37.5%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조사 방식과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처럼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서울 지역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서울이 이번 대선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서울에서 이기면 본선에서 이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울은 대선 승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2000년대 이후 서울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는 전국적인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에게도 서울은 단순히 근소하게 지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해야만 최종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18세부터 50대까지의 연령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0대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30대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60대와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뚜렷한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여전히 보수층의 핵심 지지 기반이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투표율입니다. 젊은 층은 여론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투표율은 고령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유권자들은 투표소로 향하는 적극성이 매우 높은 연령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에게는 고령층의 높은 투표율이 이번 대선의 결정적인 승부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주목할 만합니다. 비록 단일화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준석 후보는 전국적으로 7.9%, 서울에서는 9.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지지율은 단순히 보수 진영의 표 분산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부 중도층과 2030세대,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준석 후보를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향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표를 일부 가져가는 동시에 이재명 후보에게도 일정 부분 타격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선 막판에는 사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보수 유권자들은 김문수 아니면 이재명이라는 양자택일의 인식을 점차 공유하게 될 것이며 이는 막판 표심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표는 일종의 심리 싸움이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지지 후보를 바꾸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실제 투표장에서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는 앞으로 남은 며칠간의 선거운동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4.7%, 국민의힘이 39.8%로 조사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은 6.6%, 조국혁신당은 1.5%, 진보당은 0.4%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정당 지지도만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가 속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5% 가까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김문수 후보 본인의 경쟁력으로 상당 부분 만회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당 지지도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핵심 내용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가 전체적으로는 앞서고 있지만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여론조사에서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깜깜이 기간에 접어들기 전 마지막으로 발표된 이번 여론조사를 포함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흐름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김문수 후보 측에게는 마지막 대역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김문수 후보는
고령층과 TK, PK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세를 보이며 보수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율은 젊은 세대에 비해 투표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문수 후보에게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울이 이번 대선의 결정적인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서울 표심을 얻기 위한 각 후보 캠프의 총력전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서울 지역구를 거의 싹쓸이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에서의 고전이 예상되었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 구도를 형성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록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준석 후보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표 심리가 실제 투표장에서는 더욱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막판 표심 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우세는 이미 무너졌으며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어느 진영이 더 많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최종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선은 투표장에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나와서 누구에게 투표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입니다. 특히 보수 진영은 높은 투표율과 지지층의 확고한 결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지율은 하루 사이에도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지만 한번 행사된 투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투표를 독려하고 보수 진영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